안녕하세요, 세컨드카 미디어입니다. 오늘 주제는 제네시스 옵션 골라주기입니다. 첫 번째로는 기본 옵션이 얼마만큼 괜찮은 옵션인지, 그리고 기본 옵션에 없는 아쉬운 옵션들, 그 다음에 이제 사륜에는 기본 사륜과 퍼포먼스 사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나은지, 그리고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옵션, 그리고 좀 빠져도 되는 옵션,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제네시스 GV6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제 혜택 5,990만원으로 해서 보조금 1,000만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, 여기서 옵션을 추가하시게 되면은 50%밖에 못 받습니다. 예를 들어서 퍼포먼스 사륜구동 하면 이제 1,050만원인데, 이렇게 하시면 보조금을 한 500만원 밖에 못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본형 대비 한 1,500만원 정도 비싸지게 됩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기본 옵션을 하실 것 같은데, 기본 옵션도 사실 굉장히 괜찮은 옵션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뭐 보시면 풀 LED 헤드램프 이런 것들 다 기본이고요. 19인치 미쉐린 타이어 기본이고, LCD 계기판과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다 기본입니다. 그것뿐만 아니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, 통풍 시트 이런 것들이 다 기본인데,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인조가죽 시트라는 점, 그 다음에 광고에 많이 나오는 얼굴 인식해주는 페이스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륜을 선택하셔야지 페이스 커넥트가 들어간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. 그리고 사륜에 보시면 이제 스탠다드하고 퍼포먼스 두 가지가 있는데,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스탠다드는 그냥 모터만 2개 들어가는 거고요. 그 다음에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모터의 용량도 클 뿐 아니라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, 21인치 휠 타이어, 그 다음에 4P 브레이크,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, 그 다음에 부스트 모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요. 거기다가 요 퍼포먼스 스탠다드 디자인, 그래서 가죽 시트, 인조 가죽 내장재, 알루미늄 내장재, 스웨이드 내장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게 퍼포먼스 사륜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퍼포먼스 사륜이 훨씬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, 물론 낫지만 문제는 뭐냐면, 만약에 이렇게 하셨을 경우에 주행 가는 거리가 스탠다드 2륜은 451km를 갈 수 있고요. 스탠다드 4륜 20인치 휠 기준으로는 380km를 갈 수 있고, 퍼포먼스 4륜은 368km밖에 가질 못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일상적인 영역으로 차를 사신다고 하면 그냥 스탠다드 2륜으로 하셔서 최대 주행 가는 거리를 길게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. 그리고 꼭 4륜이 필요하신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. 그런 분들은 퍼포먼스보다는 그냥 스탠다드 4륜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, 퍼포먼스 4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장재 이런 것뿐 아니라 이 부스트 모드로 해서 제로백이 4.0초 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. 4.0초면은 BMW의 M2 수준의 아주 고출력을 내고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펀 드라이빙으로 하신다고 하면 퍼포먼스 4륜이 괜찮아요. 왜냐면 퍼포먼스 4륜 하면은 이 부스트 모드에서 제로백이 4.0초에다가 디자인 따로 안 하셔도 되고요. 그러니까 내장 디자인 따로 안 하셔도 되고, 그다음에 휠 추가도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나름 괜찮지만 1회 충전 가는 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400km도 안 되기 때문에 단거리 그냥 펀 드라이빙으로 세컨카 개념으로 타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,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옵션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 디자인 옵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어차피 제네시스 GV60도 그렇고, 현대 아이오닉 5도 그렇고, 기아의 EV6도 다 이제 eGMP 똑같은 플랫폼으로 만든 차량인데, 이왕이면 이 가장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로 요 디자인, 촉감, 소재, 마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기본 디자인을 하시면 인조가죽 시트에 인서트 필름 내장재지만 디자인 셀렉션 1으로 가면 천연 가죽으로 바뀌고요. 그 다음에 디자인 셀렉션 2로 하시면
이제 나파 가죽, 좀 더 부들부들한 나파 가죽으로 바뀌고요. 그 다음에 인조 가죽 내장재에다가 알루미늄 내장재, 스웨이드 천장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딱 차를 탔을 때 그 고급감, 어차피 기본 옵션만 해도 웬만한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제네시스와 기존의 뭐 아이오닉 5나 EV6랑 가장 큰 차별화를 줄 수 있는 점, 그리고 테슬라가 기본 성능은 물론 GV60보다 좋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, 실내 내장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옵션들을 보시면요. 추가 옵션들 보시면 이제 컨비니언스, 하이테크,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1,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 네 가지를 묶어서 파퓰러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파퓰러 패키지를 하시면 이 네 가지를 각각 선택하신 것보다 한 70만 원이 저렴한데, 사실 이 네 가지 옵션들 중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글쎄요, 이 130만 원이라는 금액 대비 잘 모르겠어요. 정말 필요한 옵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파퓰러 패키지에 묶으면 뭐 실질적으로는 60만 원만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.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안 좋은 점은 그 유리 자체가 다르거든요. 일반 유리가 아닌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용 유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유리 파손 등으로 인해서 교체할 때 좀 부담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은 그냥 참고로 아시고요. 그 다음에 파퓰러 패키지에 들어가는 이 세 가지 옵션은 굉장히 좀 유용한 옵션들이에요. 컨비니언스에 들어가는 이 운전석 에어컨 모션 시트, 18방향에다가 쿠션 익스텐션 해서 이제 허벅지도 이제 받쳐주고요. 그다음에 볼스터 전동 조절해서 이제 요추 부분,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너링 할 때 받쳐주는 그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. 그다음에 스트레칭 모드를 쓰게 되면은 장거리 운행하실 때 굉장히 뭐 허리나 등이 베기지 않고 길게 편안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앞좌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를 사용하시면 차에서 휴식을 할 때 굉장히 편하게 누우실 수가 있고요. 메모리 시트 같은 경우에는 뭐 부부가 운전하거나 뭐 한 차를 가지고 거의 둘이서 자주 운행을 하시는 경우에 메모리 버튼 1, 2로 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편합니다. 그 다음에 전동시 저절 스티어링 휠이 있으면 디테일하게 핸들을 맞출 수가 있고, 그리고 이 메모리 시스템과 같이 나에게 딱 맞는 핸들 위치를 바로바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고요. 그 다음에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뒷자리, 그러니까 뭐 2열에 사람이 타거나 그 다음에 조수석에 누가 타거나 내릴 때 이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, 럼버 서포트가 운전석뿐 아니라 조수석에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. 그 다음에 뒷좌석 수동식 도어 커튼이 있으면 2열에 그 뭐 애들이 탔을 경우에 굉장히 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컨비니언스 패키지 이게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다음에 하이테크 패키지 보시면 이 지능형 헤드램프가 있으면 어두운 그런 시골길이나 코너링 하실 때 상향등을 항상 켜놓고 또 상대방 그 시야를 방해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그런 야간 운전할 때 굉장히 좋게 쓰실 수가 있고요. 제네시스 디지털 키가 있으면 기존의 큰 키가 아니라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카드 타입으로 굉장히 정말 카드 사이즈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지갑만 갖고 다니시면 뭐 열고 닫고 이렇게 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사륜이 없으면 페이스 커넥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륜을 하신 분들은 페이스 커넥트가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굳이 필요 없으시겠지만, 사륜을 안 하시면 페이스 커넥트가 없기 때문에 이 기능은 굉장히 좋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에 보시면 이제 후측방 모니터라든지 어라운드 뷰 모니터, 주차 충돌 방지 보조,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유용한 옵션들이거든요. 그래서 파퓰러 패키지에 들어가는 이 1, 2, 3 이 세 가지 옵션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딱 두 가지 옵션 을 뭉뚱그려서 하신다 그러면 디자인 셀렉션 2, 그 다음에 파퓰러 패키지 이렇게 넣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에 보시면 전방 충돌 방지 보조해서 교차로, 교차 차량, 추월 시 대항자, 측방 접근자, 뭐 회피 조향 보조해서
선행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술들이 들어갔고, 그 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운전 스타일 연동, 그 다음에 뭐 고속도로 출구, 입구, 그리고 굉장히 좀 더 뭐 코너링이라든지 좀 더 디테일한 운전이 가능하긴 한데, 사실 이 옵션을 막 되게 원활하게 쓰시는 분들은 많이 못 봤거든요.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옵션은 뭐 있으면 좋겠지만 뭐 굳이 그렇게 꼭 넣어야 되는 옵션은 아닌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웃도어 패키지를 하시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 루프렉 러기지 스크린보다는 바로 실내 V2L 해가지고 실내에서 220V 전원을 쓰실 수 있는 거거든요. 이게 60만원 추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캠핑을 많이 다니시는 분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허용 와트 수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웬만한 가전 제품들을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외 V2L은 있는데 실내는 없습니다. 근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실외가 아니라 실내거든요. 그래서 뭐 가전용품을 또 아니면은 뭐 캠핑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웃도어 패키지 굉장히 좋은 옵션일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뱅앤올프슨 사운드 시스템으로 올라갔습니다. 예전에는 그 렉싱콘 사운드였는데 뱅앤올프슨으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는데요. 그래서 그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,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디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풀고 음악 쪽 관련되신 분들은 귀에 되게 민감하시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기본형이고 순정으로 넣으실 수가 있는데, 근데 이게 사실 그 안타까운 점은 나중에 이 옵션을 해서 대팔 때 이만한 가치는 못 받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. 이게 개인 선호도가 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나름 괜찮은 옵션이라고 생각은 합니다.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빌트인 캠으로 해가지고 그 따로 블랙박스 안 다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. 글쎄요, 요거는 반반보다는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. 추가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없는 옵션들 보시면 여기 보시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150만원. 그래서 이제 기존의 사이드 미러 대신에 그 디지털 사이드로 해서 공기 저항을 줄여주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주는 그런 옵션인데, 글쎄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이 150만원의 가치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비전 루프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좋겠지만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오픈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제 비전 루프가 있으면 특히 2열에 앉은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개방감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. 요즘 차량들이 숄더 라인이 굉장히 높거든요. 그래서 뒤쪽에 탑승하신 분들이 조금 답답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혼자 타신다고 하면 굳이 비전 루프는 필요 없지만 뭐 아이들을 타고 많이 탄다 그러면은 비전 루프도 괜찮은 옵션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, 일단 기본적으로 뭐 기본 옵션만 하셔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시지 않을까, 엔트리를 많이 하실 것 같고, 기본 옵션에 아쉬운 거 세 가지는 인조가죽 시트라는 거, 그 다음에 페이스 커넥트가 없다는 거,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, 그 다음에 만약에 꼭 한 가지 옵션을 넣으신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넣으셔서 기존에 같은 플랫폼을 쓰지만 기아 EV6나 현대 아이오닉 5, 그 다음에 테슬라 모델 3와 완전히 다른 럭셔리한 그런 전기차의 존재를 확실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게 저는 디자인 셀렉션 2라고 봅니다. 왜냐면 기본적인 옵션, 웬만한 옵션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, 그 다음에 사륜구동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, 퍼포먼스 사륜을 하시면 좋은 점은 출력뿐 아니라 뭐 이렇게 추가적인 옵션들이 많이 들어갔고,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옵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만 최대 주행 가능 거리가 400km도 안 나오기 때문에 펀 드라이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M2 이상의 제로 100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만 가격적인 부담감, 그리고
최대 주행 가능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데일리로 일상 영역으로 타시는 분들에게는 별로일 것 같고, 그 다음에 사륜이 꼭 필요하신 분들만 사륜을 하시고 그거 아니신 분들이라면 사륜은 뭐 그닥 좋은 옵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, 제 생각엔. 왜냐면은 기본 옵션 대비 주행 가는 거리도 짧아지고, 그다가 뭐 이게 특별히 뭐 차가 더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사륜 구동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사양에 보시면은 파퓰러 패키지에 컨비니언스, 하이테크, 드라이빙 원,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렇게 네 가지가 묶여서 70만 원 할인이 되는데, 사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그닥 중요한 옵션은 아니지만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고, 다 아주 중요한 옵션이고,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한 60만 원에 한다 그러면은 뭐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서 파퓰러 패키지 괜찮고요. 이 중에서 만약에 한 가지를 고른다고 하면, 만약에 장거리를 운행하신다고 하면 컨비니언스 패키지, 장거리를 운행하시고 뭐 두 분이서 차를 많이 나눠 타신다고 하면은 컨비니언스 패키지 하나만 넣으시는 게 좋겠고, 그 다음에 일상적인 영역에서 만약에 타신다 그러면 드라이빙 원 옵션 요거 한 가지만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2는 뭐 괜찮은 옵션이긴 하지만 금액 대비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고요. 그 다음에 뭐 캠핑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실내 V2L이 있기 때문에 아웃도어 패키지 좋을 것 같고, 그다음에 뱅앤올프스 사운드 시스템은 기존의 렉싱콘 대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지만 뭐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이거나 음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190만 원이라는 값어치를 나중에 받기는 힘들기 때문에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금액 대비 많이 선호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나중에 이제 가치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비전 루프는 뚜껑은 열리지 않는다는 점, 그리고 요즘 차량들이 숄더 라인이 높기 때문에 뒷좌석이 좀 이렇게 답답합니다.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태우시는 분들이라면 비전 루프를 넣으시는 게 좋겠고,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뭐 굳이 비전 루프는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부분 참고를 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세컨드카 미디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